예, 이상입니다. 증인께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방금 얘기한 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누슬리라는 업체를 이제 피청구인이 지시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개폐회식 경기장을 건설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누구의 관장 사항입니까? 조직위원회 관장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 절감은 조직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당면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이 조직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평창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법적으로는 지금 재판관님께 기억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그 업무는 그 법령의 근거에서 그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지시사항이면 그것이 법령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행을 합니까? 교문수석실에서는? 수석으로서 그 정부의 재정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는 수석실에서 부처를 통해서 그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했고,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는 또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조율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부처나 관련 위원회에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행위에는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것은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법령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확인 없이 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증인이 아까 증언한 문체부의 노태강 국장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피청구인이 노태강을 산하단체로 옮기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지시를 받기 전에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나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예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산하단체로 옮기도록 하라라는 것은 공무원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서 공직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학 행정에서의 산하단체나 부속기관의 임용에 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부속기관장이나 임원은 요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공무원에 있어서 산하단체 임직원도 그 승진 케이스로 막연히 생각하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증인이 물론 대학 교수였지만 교문수석이 된 지가 얼마쯤 됐을 때였어요? 1년 한 4개월 뒤의 일이었습니다.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공무원을 산하단체 임원이나 직원으로 보낸다는 것이 공무원을 퇴직시킨다는 뜻인지 몰랐습니까?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를 거치고
또 형사 범죄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진 사직해가지고 면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 임명권자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자진 사퇴, 이렇게 자진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법의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자진 사퇴 혹은 자진 사표를 유도한다라고 지시받지 않고 승진시켜서 산하기관의 임원직을 적절한 때 보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장관께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승진시켜서 산하기관 임원에 적절한 때 보임을 하라고 했고 장관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인이 아까 증인에 대해서 신문할 때 그렇게 피청구인이 그 노태강 국장을 승진시켜서 산하단체 임원을 하라라고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대통령의 그 정확한 언급이 뭐였습니까? 정확한 언급을 지금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체부에 노태강, 진재수라는 두 공무원이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승진시켜서 산하단체의 임원직을 찾아서 보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증인이 조사하거나 또는 그 담당 부처인 문체부에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하거나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공무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고 이후에 제가 그 노태강 진재수라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니까 제가 임용되기 한 1년 가까이 전에 문체부에서 그런 승마협회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이미 인사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사후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인은 그러니까 산하단체 임직원으로 공무원이 옮긴다라는 것을 그럼 산하단체 임직원도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4개월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하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문체부 안에는 산하단체 예컨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직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기관도 다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산하의 여러 그 산하단체도 본부장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임원도 상당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이제 수석비서관이었는데 그 수석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바로 그 산하 부처에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요? 제가 대학에서 비서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사실 그 직무 교육이라든지 수석 비서관으로서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비서관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복종의 의무에 따라서 특별히 그것이 위법적이거나 부당하지 않으면은 지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증인은 수석 비서관이기 이전에 공무원이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첫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누슬리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신문하실 때 그 누슬리를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도 검토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누슬리 이외에 다른 회사를 어떤 회사를 검토하셨습니까? 아마 기존의 시공업체인 대림사를 포함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슬리가 처음에는 그 청구인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누슬리를 검토해보라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누슬리는 단가가 비싸가지고 그 누슬리는 결국 예산상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중단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누슬리를 추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슬리가 피청구인께서 결국 의도하셨던 예산 절감이나 이런 원래 의도에는 맞지 않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예산 절감이 안 되고 비싸서 못하는 회사이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조직위에서 전문가들이 누슬리의 그 조립식 시공업체의 어떤 세계적인 그 명성과 그다음에 예산 삭감 요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대림 산업의 시공과 큰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쟁이 아직 경쟁조차 되지 않는 그런 회사였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요. 그 이제 아까 증언하시기를 그러니까 부처에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잘 됐겠거니 하고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블루케이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저희가 통상 업무를 할 때는요, 윗사람에게 보고를 할 때는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저보다 아래 그 밑에 직급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됐거니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보고를 할 때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 회의에 들어가거나 윗사람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숙지를 하고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서 한다고 하면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단순히 다른 부처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전달자의 역할밖에 없지 않고 수석으로서의 그 업무는 전달하는 그런 위치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보고서의 내용을 평소에도 숙지를 안 하시고 가시나요? 그러니까 블루케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완전히 꿰고 보고를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 클럽 확대 재편 방안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으셨고, 그 지시사항을 문체부에서 실행부서에서 그 관련 그 민간 단체라든지 재단을 검토를 잘 해서 오랫동안 그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한 부분이라 일단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또 대통령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까지 계속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블루케이라는 회사가 그때 생긴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된 회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 회사이면 더욱 그러니까 비서관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지 이런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고가 올라온 대로 잘 됐겠거니 하고 가셨다는 거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거를 그러니까 피청구인께서 하시거나 이렇게 서로 소통이 돼서 하시거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증인이 느끼셨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평소에도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평소에 보고서는 가능한 한 숙지를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시사항이 있으셨고 일단 문체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정리해서 보고해드렸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블루케이라든지 스포츠 재단의 어떤 참여 방안에 대해서 또 광역 그 스포츠 클럽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협력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제가 면직되는 순간까지 스포츠 클럽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스포츠 인재 양성 및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주심 재판관님께서 질문하실 때 더 블루케이 외에는 그렇게 찝어서 말씀하신 회사는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인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할하고 계시는 그런 업무에 관해서 피청구인께서 평소에
지시를 하실 때 큰 틀에서 이런 정책은 추진해 보면 좋겠으니까 이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테고요. 이 사건처럼 어떤 회사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증인이 지금 생각나시는 것이 다른 분야의 스포츠 외에 스포츠 교육이나 뭐 다른 전체 분야에서 증인이 지시받을 때 더 블루케이나 누슬리와 같이 이렇게 특정 회사를 찝어서 말씀하신 적이 또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미르재단, 미르재단요? 네네, 그리고 K스포츠 재단 두 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으시고요. 네네. 찝어서 말씀하신 거는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노태강 진재숙 국장을 이제 산하 단체로 이렇게 승진시켜서 보냈으면 임원으로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이제 또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다른 공무원, 국장급 이하의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인사에 관해서 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재직 중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이 이제 그 수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주로 그 대면 보고를 한 거는 몇 번이나 됩니까? 대면 보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하나는 독대 보고가 있고 하나는 복수 보고가 있습니다. 복수 보고란 건 뭔가요? 그러니까 수석들과 같이 대면 보고하는 자리가 있고요. 수석 회의에서 그리고 또 소주제와 관련된 집중 토론 같은 데서 보고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수석들과 함께 복수 보고를 하게 될 경우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여론을 청취하거나 정책 제안을 수합해가지고 보고 드린 경우는 한 3회 정도 있었습니다. 수석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네네. 3회 정도 있었다. 혹시 이제 무슨 교육문화수석실에서는 그렇게 급한 일은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어떤 긴급한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런 보고는 막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네. 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네, 부속실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하든지 제가 부속실을 통해서 전화가 가능하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증인이 근무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무슨 긴급 재난 문자가 이렇게 청와대 안에 이렇게 전파된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이제 증인이 아까 그 증인의 진보적인 성향, 네. 그거는 뭐 특별히 진보적이라기보다는 흑인 문학을 전공하면서 생긴 그런 네.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성향에도 불구하고 수석에 임명됐다. 왜냐하면 그 보수 언론들이나 또 다른 언론들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도 많았고 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썼다. 취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이 됐다 수석으로 네. 그런 그런 한쪽의 측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거는 차은택이가 내 조카가 매우 힘이 있는 사람이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어쩌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저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네. 그거 좀 아까 이제 그 피청구인께 보고 드리는 이제 복수 보고가 월 1, 2회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대수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그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 밖에도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수렴한 여론 등 직접 보고하신 경우가 한 3회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월 3회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재직 중에 재직 중에 한 3번 네네, 정도 네. 있으셨다. 그리고 쭉 오늘 신문 과정에서 그 피청구인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지시는 어떻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나요? 아니면 무슨 비서관을 통해서 부속실을 통해서 무슨 지시가 오나요? 네, 그 전화로도 지시를 하시고 또 부속실을 통해서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블루케이 조성민 사장을 만나라라는 거는 어떻게 지시가 전화로 오나요?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그 전화는 이제 청와대 들어가실 때는 업무 전화기를 또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업무 전화기로 전화가 그렇습니다. 오나요? 네. 혹시 증인은 개인적인 전화기하고 업무 전화기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또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왜 가지고 계세요? 차은택이 저한테 제가
2015년 3월경 제 그 업무폰이 그 스미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여당의 한 의원이 또 국회에서 청와대 보안이 뚫렸다라고 크게 보도하면서 차은택이 저한테 그 자기가 폰을 하나 개설했으니 필요할 때 이걸로 통화하자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거의 통화하지 않고 그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폐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네. 뭐 당연히 보완하셨겠죠. 그 뒤에도 계속 그 업무 지시나 보고는 그 업무 전화기를 이용해서 그 하신 업무 겁니까? 폰을 다시 다 리포맷하고 새로운 폰을 새로 받아가지고 보안을 강화한 다음에 계속 업무 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전병남 변호사입니다. 예, 무슨 상황이에요? 뉴슬리업체 관련입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정의신문 과정에서 뉴슬리 업체를 추천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추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추천을 받았다는 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뉴슬리 업체를 좀 선정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방점이 있었는지 당시에 아닙니다. 혹은 지금 업체가 대림이라는 단수 업체가 있으니 복수 업체 그러니까 뉴슬리라는 업체가 있다. 두 개를 비교 검토해서 비교 검토한 이후에 어떤 것이 적정한지 어느 것이 적정했는지 그 두 개를 놓고 본다면은 그 당시 정인이 생각하기로는 방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평창 올림픽 개폐식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네. 그 누슬리라고 하는 스위스 조립식 업체가 있으니 이 업체를 포함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림이라는 단수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어떤 경쟁 업체를 넣어서 어느 쪽이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누슬리 외에도 또 대통령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누슬리를 포함해서 예.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그 아까 이 정인께서 그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지시 운운하는 이 증언 부분에 대해서 반론으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대통령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대해서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 대통령께서는 그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누누이 증인께서 얘기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 것이고 그 차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방만 운영을 피하라는 것은 예산관계 법률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법률의 법적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냥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 변호사 한 가지만 하세요. 예. 네. 정윤회 문건 그 언론 의사소통 관련해서 그 세계일보 사회부장 만나셨을 때 그 말씀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 증인께서 알고 계시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언론이 세계일보 말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정윤회 문건 보도도 교육문화 수석으로서 그렇게 물론 그 당시 제 개인적인 문제가 굉장히 더 저의 그 관심사항이었지만은 정윤회 문건 보도 사태에 대한 그 커다란 관심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계일보 그 사회부장을 만나서 정윤회 문건 관련 언론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세계일보에 관련된 그 의사소통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의사소통 부분은 제가 그 임용된 이후에 이제 정인의 문건 보도 사태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의 일간지에서 불통에 관한 그 키워드가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청와대 출입 기자도 저한테 네, 전화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환 변호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런 정리해 증인. 주시고 끝내시죠. 고위공무원단 7 공무원은 신분 보장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 임용되고 나서 그런 그 전임자가 공석이어가지고 업무 인수인계도 못 받은 상태에서 아까 그런 법령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신분 보장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받거나 교육받지 못한 상태여서 그런 구체적인 법령과 근거를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 누술리사 관련해서 예? 누술리사 관련해서 질문한 좀 간단하게. 예. 증인 당시 그 개폐식장 건설업체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대리미 시공사로 결정이 그러니까 됐고, 대리미 시공사가 된 것도 네, 원래 경정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런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으니까 대림 산업에 가서 설득을 해서 대림 산업이 마지 못해서 업체로 선정된 건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사가 이익이 남는 공사라면은 모든 건설업체가 달려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림 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 이벤트니까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달라 해가지고 맡겼잖아요. 그죠? 그거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술리사라는 업체를 딱 대통령이 딱 찍어서 이 업체를 포함해서 검토해봐라 그러면은 수석으로서는 아니 업체들이 서로 안 맡겠다고 난리를 친 거 겨우 이걸 맡아놨는데 겨우 대리에 맡겼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그것도 스위스 회사, 국내 회사도 아니고 누술리 회사를 찍었으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어떻게 누술리사를 알지? 이건 누술리사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누술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미 누술리는 그 전에 저에게 보고가 안 된 상태였지만은 문체부를 통해서 조직위가 공모한 입찰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2번이나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 제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처음 들어온 사업체가 아니다. 네, 그렇게 나중에 알겠습니다.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대 이제 스포츠 클럽 겁전센터 육성을 하는데 그 육성을 할 때 그 업체 선정은 말이에요. 그것이 K스포츠 재단이든 아니면 블루케이든 간에 정부로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공정성이 생명 아닙니까? 업체 네.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럼 문체부가 검토를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그게 경쟁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적 심사를 통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누구로부터도 의심을 받지 않는 정부의 태도인데 딱 찍어서 K스포츠 재단, 딱 찍어서 블루케이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 네. 두 번째 K스포츠 재단을 맡긴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에서도 충분히 경영 및 마케팅 및 관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업무를 굳이 또 블루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자기가 맡고 또 맡으면 자기들 관리비 빼고 또 주면은 결국은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거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상하다 생각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체육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 문체부 2차관실에서 이 블루케이하고 K스포츠 재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스포츠 클럽 개편 방안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차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확정됐거나 예산 지원이 결정되는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단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김상률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인께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방금 얘기한 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누슬리라는 업체를 이제 피청구인이 지시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개폐회식 경기장을 건설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누구의 관장 사항입니까? 조직위원회 관장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 절감은 조직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당면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이 조직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평창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법적으로는 지금 재판관님께 기억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그 업무는 그 법령의 근거에서 그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지시사항이면 그것이 법령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행을 합니까? 교문수석실에서는? 제가 임용되기 한 1년 가까이 전에 문체부에서 그런 승마협회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이미 인사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사후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인은 그러니까 산하단체 임직원으로 공무원이 옮긴다라는 것을 그럼 산하단체 임직원도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4개월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하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문체부 안에는 산하단체 예컨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직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기관도 다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산하의 여러 그 산하단체도 본부장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임원도 상당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이제 수석비서관이었는데 그 수석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바로 그 산하 부처에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요? 제가 대학에서 비서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사실 그 직무 교육이라든지 수석 비서관으로서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비서관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복종의 의무에 따라서 특별히 그것이 위법적이거나 부당하지 않으면은 지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증인은 수석 비서관이기 이전에 공무원이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첫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처음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학 행정에서의 산하단체나 부속기관의 임용에 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부속기관장이나 임원은 요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공무원에 있어서 산하단체 임직원도 그 승진 케이스로 막연히 생각하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증인이 물론 대학 교수였지만 교문수석이 된 지가 얼마쯤 됐을 때였어요? 1년 한 4개월 뒤의 일이었습니다.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공무원을 산하단체 임원이나 직원으로 보낸다는 것이 공무원을 퇴직시킨다는 뜻인지 몰랐습니까?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를 거치고 또 형사 범죄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진 사직해가지고 면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 임명권자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자진 사퇴 이렇게 수석으로서 그 정부의 재정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는 수석실에서 부처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했고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는 또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조율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부처나 관련 위원회에 검토 요청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행위에는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것은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법령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인이 아까 증언한 문체부의 노태강 국장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노태강을 산하단체로 옮기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지시를 받기 전에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나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예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산하단체로 옮기도록 하라라는 것은 공무원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서 공직을 자진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당시에 자진 사퇴 혹은 자진 사표를 유도한다라고 지시받지 않고 승진시켜서 산하기관의 임원직을 적절한 때 보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장관께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승진시켜서 산하기관 임원에 적절한 때 보임을 하라고 했고 장관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인이 아까 증인에 대해서 신문할 때 그렇게 피청구인이 노태강 국장을 승진시켜서 산하단체 임원을 하라라고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대통령의 정확한 언급이 뭐였습니까? 정확한 언급을 지금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체부에 노태강, 진재수라는 두 공무원이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승진시켜서 산하단체의 임원직을 찾아서 보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증인이 조사하거나 또는 담당 부처인 문체부에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하거나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공무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고 이후에 제가 노태강 진재수라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니까